그의 여동생은 모두에게 천재로 칭송받는 학교의 유명한 미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최악의 무임승차자로 낙인 찍혔다. 그 이유는 그가 깨운 능력이 최하위 등급인 약한 전기였기 때문이다. 반 친구들은 그가 결국 집에서 돼지를 키우며 가족에게 얹혀 살 것이라고 조롱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가 전설적인 쌍둥이 능력 체질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숭고한 힘, 자색하늘 신성한 천둥을 깨웠다. 이 세계는 푸른 별과 평행하게 존재했다. 인류 문명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발전했지만 이곳에는 무시무시한 거대한 짐승들이 땅을 돌아다녔다. 그것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깨웠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깨우게 된다. 이러한 힘은 9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F와 D 등급 사이에서 깨어난다. 하지만 그의 힘은 최하위 레벨인 약한 전기였다. 그가 한계까지 밀어붙여도 그 힘은 싸구려 기절 배턴보다 약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반 전체의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그의 소꿉친구인 루이안조차도 적어도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학 입시 집중 분야를 인문학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대수조 국가에서는 고등교육이 인문학과 무술의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었다. 무술 트랙 학생들은 국가 시험 동안 지정된 지도에 들어가 짐승과 싸워 죽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D등급 미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인문학을 선택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다. 반대로 무술 트랙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멘토 밑에서 수년간 훈련을 받은 후 그들은 무등급 단계를 벗어나 진정한 등급 각성자가 될 기회를 얻었다. 수많은 강자들이 그곳에서 일어섰다. 루이아는 그가 무술 시험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가 인문학을 선택하기를 원했지만 안전한 직업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결국 짐승과 맞서면 그는 여전히 무력할 것이다. 결국 그의 부모님은 도시를 침략한 짐승 무리에 의해 살해당했다. 결국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무술 트랙 등록 양식에 적었다. 그 후 그는 사실상 훈련장에서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각성한 바로 그날부터 그는 창을 자신의 무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2년 반의 훈련 후에도 그의 숙달도는 초급 단계에 머물러 진전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파란색 가상창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충격에 몸을 곧게 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시스템의 도착이었다. 초보자 선물 팩을 열자 그는 S등급 능력과 200 능력 포인트를 받았다. 그는 기뻐했다. 대하 전체에서 2년 반마다 S등급 각성자가 한 명만 나타났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최고의 학교들이 그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며 그가 그의 세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원을 쏟아부을 것이다. 손을 흔들며 그는 능력 선물 팩을 열었다. 딩! 시스템은 그에게 S등급 능력인 자색하늘 신성한 천둥을 얻은 것을 축하했다. 도시 위의 하늘은 밤을 찢는 자색 번개의 줄무늬로 어두워졌다. 도시에 주둔한 제3군단은 즉시 최고 방어 프로토콜을 활성화했다. 그러한 끔찍한 천둥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번개 짐승이 침략하려 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흥분하여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과연 S등급 능력, 자색하늘 신성한 천둥이군. 이 힘으로 나는 무술 시험에서 확실히 빛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손을 들어 능력 포인트 팩을 열었다. 시스템은 능력 포인트를 짐승을 처치하여 얻을 수 있으며 레벨과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마음은 흥분으로 웅성거렸다. 몬스터를 물리쳐 레벨을 올리다니 간단하고 잔인해. 딱 내 스타일이야. 시스템 패널은 그가 현재 두 가지 기본 스킬인 백넷이 기본창 기술,
그리고 백넷이 기본 번개 강풍 참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질적으로 능력은 인간의 체격과 정신의 융합에서 탄생했다. 그가 두 속성 모두의 포인트를 할당한 후 따뜻한 전류가 그의 몸을 휩쓸고 혈액을 영양으로 공급하고 생각을 날카롭게 하여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자신의 패널을 보면서 그는 이미 전국 최고의 능력 학교에 들어갈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그가 강남성 최고 득점자라는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어린 시절부터 마스터 튜터에게 훈련을 받은 그 천재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약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는 마샬홀에서 자신의 진행 상황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땅에서 창을 차올려 능숙하게 손으로 돌리며 현란한 창을 휘둘렀다. 바로 그때 문이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소방관들이 당황하고 급하게 달려왔다. 그들은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빨리 손을 흔들며 그것은 그의 능력 훈련으로 인한 에너지 급증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관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소란이 학생의 연습에서만 나왔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파괴된 훈련장을 살펴보며 그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훈련만으로 그런 장면을 만들다니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하군. 아래층에서 이웃들이 걱정하며 물었다. 방금 화재는 괜찮았나요? 수직밍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양 아저씨가 이미 처리했어요. 이웃들은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당신의 복장으로 판단하면 마샬 홀로 향하고 있나요? 시험 전날에도 훈련을 하다니 인상적이네요. 이 세상에서 각성자에서 진정한 능력 사용자로 발전하고 싶다면 힘을 늘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해야 했다. 따라서 훈련장과 강사를 제공하는 마샬 홀이 생겨났지만 모든 가족이 개인 훈련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하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마샬홀 체인은 썬더홀과 베어홀이었다. 베어홀은 연간 10만 달러의 요금을 부과하여 부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썬더홀은 고등학생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유일한 곳이었다. 수직밍이 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사촌인 탕치였다. 그는 걸어가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치 누나, 썬더홀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탕치는 친구를 동반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수직밍은 더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훈련실에 가려고. 그가 떠나자 탕치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옆에서 사오요가 궁금한 듯 속삭였다. 탕치, 저 사람 누구야? 꽤 잘생겼네. 탕치가 대답했다. 내 사촌인 수직밍이야. 내일 무술시험을 보는 우리와 같은 학년 선배이기도 해. 그때 한 남학생이 다가와 사오요에게 질문이 너무 많다고 놀렸다. 혹시 그 애 좋아하는 거 아냐? 사오요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런 애모라면 실력이 엉망이 아닌 이상 남자친구로 삼으면 꽤 멋질 거야. 하지만 탕치는 찬물을 끼얹었다. 실망할 거야. 2급 능력을 각성했을 뿐이거든. 그 남학생은 낄낄 웃었다. 2급 능력으로 감히 무술 시험을 보겠다고? 대담하네. 그 점은 인정해줘야겠어. 탕치는 한숨을 쉬었다. 대담하다고 다 현명한 건 아니야. 위험이 너무 커.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보고 사오요는 탕치의 팔을 잡아당겼다. 됐어. 그만 얘기하자. 우린 썬더홀을 구경하러 왔잖아. 기억나? 탕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고등학교 3년을 베어 홀에서 보냈는데 썬더홀은 처음이야. 시험 전에 잠깐 쉬는 것도 정신과 신체에 좋아. 가자. 한편
수직밍은 시험장에 들어섰다. 창을 들고 보니 손에 더 가볍게 느껴졌다. 아니면 내 몸이 더 강해졌기 때문일까? 하지만 내일 시험인데 더 나은 무기를 찾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능력 강화 없이 자신의 최고 강도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두 손으로 창을 꽉 쥐고 앞으로 내질렀다. 쾅! 금속 표적은 완전히 관통되었다. 훈련장은 저급 메모리 메탈로 만들어져 내구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복구된다. 디스플레이에 321카르가 표시되었다. 수직밍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순수한 물리적 힘이 이전보다 2배로 증가했다. 가장 강한 일반 각성자는 간신히 100에 도달한다. 다음으로 그는 자색하늘, 신성한 천둥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전기 스파크가 그의 몸에서 터져나왔다. 패널에 3021카르가 표시되었다. 그는 S급 능력에 걸맞게 놀랐다. 1급 능력 사용자는 1000카르에 불과하지만 나는 아직 1급에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중간 수준의 1급과 비슷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그의 한계가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필살기는 순수한 힘, 능력 증폭, 전투 기술의 융합이었다. 그 생각을 하며 그는 창을 꽉 쥐고 신성한 천둥을 불어넣었다. 그는 번개 폭풍 배기를 시험 기계를 향해 곧장 휘둘렀다. 창끝이 부딪히는 순간 잉잉거리는 소리가 맹렬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수직밍은 외쳤다. 부서라. 창끝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동시에 본관에 있던 사람들은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어떤 사람들은 지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수직밍과 같은 층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정말 강렬한 에너지 파동이야. 저건 분명히 능력 사용자 수준이야. 라고 몇몇이 외쳤다. 사오요는 눈살을 찌푸렸다. 2층은 고등학생들을 위해 예약된 거 아니었어? 능력을 얻기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 베어 홀에서 훈련하는데. 옆에 있던 남학생은 추측했다. 어쩌면 괴물이 훈련하러 왔거나 새로운 능력 사용자 고등학생이 나타났을지도 몰라. 두 사람이 추측하자 탕치는 간접적으로 끼어들었다. 직접 확인해 보러 가자. 에너지 변동이 실제로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걸음 채 걷기 전에 수직밍과 마주쳤다. 탕치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사오밍, 벌써 집에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다. 수직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찍 돌아가서 좀 더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탕치는 그를 격려했다. 그래, 그럼. 내일 시험 잘 봐. 하지만 항상 안전에 유의해.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자 그 남학생이 거칠게 끼어들었다. 잡담은 그만해. 에너지 파동은 분명히 여기서 나온 거야. 일행은 문 앞에 멈춰섰다. 여기여야 해. 하지만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사오이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장면을 가리켰다. 말도 안 돼. 기억 금속까지 뚫렸잖아. 저런 힘이. 강시에 저렇게 강한 고등학생이 진짜로 있는 거야? 그녀 옆의 소녀는 벽에 난 자국을 살펴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고등학생이 아니야. 아직도 격렬한 에너지의 흔적이 느껴져. 이 짓을 한 사람은 2등급 능력자일 가능성이 커. 우연히 2층에 왔다가 여기서 힘을 시험해 본 거지. 그 말을 듣자 다른 사람들은 마침내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학생이 저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그래. 수도 최고의 천재들도 못할 거야. 강시. 불가능해. 하지만 사오이의 마음속에는 대담한 추측이 떠올랐다. 방금 전에 수직밍만이 여기를 지나갔어. 그가 한 거라면, 만약 그가 숨겨진 천재라서 지금까지 힘을 숨기고 있다가 내일 시험에서 모두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라면, 그녀의 말에 날카로운 반박이 쏟아졌다. 웹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어.
나중에 모두를 놀라게 하려고 약한 척을 한다고? 정신 차려. 심지어 척하는 것도 기본은 있어야지. 그는 그냥 2등급 각성자일 뿐이야. 만약 그가 300화를 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짧은 머리에 소년이 덧붙였다. 복도들은 바깥으로 이어져 있어. 저 힘을 발휘한 사람은 다른 쪽 문으로 나갔을 거야. 탕치, 너는 어떻게 생각해? 탕치는 가볍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그 자국들이 창에 찔린 자국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수직밍은 무도 시험을 보는 것을 정말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까? 시간이 흘러 시험 당일이 되었다. 장소 밖에서는 응시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무기를 등에 메고 문 앞에서 서로 인사를 나눴다. 곧 수직밍도 창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몇몇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울타리 쪽으로 걸어가 안을 들여다봤다. 여기가 우리 시험장이구나. 젠장. 저거 뿔코뿔소 아니야. 지난 시험들은 그림자, 고양이나 철 거미뿐 아니었어? 올해는 미쳤어. 그들이 중얼거리는 동안 누군가가 갑자기 걸어와 비웃었다. 뿔코뿔소. 그래서 뭐?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능력대학에 간신히 들어간다고 해도 여전히 쓰레기일 거야. 그 말을 듣고 수직밍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누가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지? 그의 친구 루지에가 몸을 기울였다. 누구겠어? 브리의 검이잖아. 제1고의 시밍양. 시밍양은 B등급 능력인 질풍을 각성했고 이미 노랭크를 넘어 1랭크 능력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수직밍은 그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올해 무도 시험 수석 후보라는 사람이군. 속으로 그는 생각했다. 그와 나 중에서 누가 정말 더 강할까? 잠시 후 우렁찬 목소리가 시험장 밖의 소음을 뚫고 나왔다. 응시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저는 올해 강시 마샬 시험의 총사령관 웡하이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요 규칙을 반복하겠습니다. 시험은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9시에 종료되며 총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시험장은 제 뒤에 있는 폐허가 된 마을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외곽, 중간구역, 내부고리 및 핵심 구역으로 나뉩니다. 다양한 유형과 등급의 야수를 죽이면 다른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수가 강할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핵심 구역은 필기시험의 보너스 문제와 같으며 상위 학생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점수를 쫓다가 목숨을 버리지 마십시오. 웡하이양의 브리핑을 들으며 수직밍은 생각했다. 9일 전에는 감히 외곽을 떠날 생각도 못했겠지만 지금은 내부 고리를 넘어 핵심까지 노려야 한다. 주최 측은 이어 시험 물품을 배포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반별로 담임 선생님에게서 받아가십시오. 선생님이 물건을 나눠주며 설명했다. 총 3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죽인 야수의 수와 종류를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점수를 집계하는 스마트워치, 에너지바 2개, 에너지 드링크 1개, 12시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일회용 구급 키트가 들어있는 전술 배낭. 마지막으로 활성화되면 주변에 일반 야수가 뚫을 수 없는 고전압 그리드를 생성하는 안전구체입니다. 나중에 선생님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수직밍을 옆으로 불러냈다. 기억하세요. 일단 안전구체를 사용하면 시험은 종료되지만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직밍은 작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린 싱이안이 갑자기 달려와 소리쳤다. 수직밍, 아직 팀 없지? 그렇지. 우리 팀에 들어올래? 최근 시급 능력을 각성한 루제조차 징밍, 우리 팀에 들어오면 내가 뒤를 봐줄게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즉시 반대했다. 반장, 친절한 건 좋지만 이건 시험이야.
팀은 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경쟁하겠어? 류제가 맞받아쳤다. 이미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는 거야. 두 사람은 완강했다. 그가 진짜로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는 짐짝은 안 데려가. 이 말을 들은 수직밍은 류제가 폭발하기 전에 그를 잡아당겼다. 류형, 반장, 고맙지만 혼자 갈게. 너희는 너희 팀에 집중해.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고 그들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그를 거절했던 두 사람은 재빨리 린칭 이안을 데려갔다. 됐어. 대신 황텐과 팀을 짜자. 그들이 떠난 후 수직밍은 희미하게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감에 가득 차서 그는 말했다. 너희가 없어도 나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수많은 드론들이 머리 위를 맴돌면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37년 장시 도시 무술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감시 및 추적 드론이 현재 작동 중입니다. 시험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순간 수많은 응시자들이 함성을 지르며 유적지로 돌진했다. 몇몇은 달리면서 외쳤다. 내 목표는 장난 능력 대학교다. 올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릴 것이다. 그들 중에는 수직밍의 사촌인 탕치와 소위 최고 득점 유력 후보인 자오밍 양도 있었다. 수직밍은 군중 바로 뒤를 따라갔고 그의 마음은 무술 시험으로 끌어올랐다. 간다. 그가 시험구역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스마트워치에 알림이 떴다. 응시자 확인. 수직밍, 장시 2고등학교 5반 고학년. 시험 아이디 해시태그 178 라이브 랭킹. 1위, 삼해냥, 7점, 장시 1고등학교. 2위, 리순, 5점, 장시 1고등학교. 3위, 자오중, 4점, 장시 1고등학교점. 데이터를 흘끗 보면서 수직밍은 역시 1고등학교 최고 경쟁자답군이라고 중얼거렸다. 벌써 짐승을 사냥하고 있잖아.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군. 핵심 지역이 여전히 멀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럼 나는 곧장 핵심 지역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한동안 달리던 수직밍은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의 앞에서 한 학생이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수직밍은 정말 심한 부상이군 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구체를 활성화할 시간조차 없었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시험을 포기하라고 하셨는지 알겠군. 만약 내가 S급 능력을 각성하지 못했다면 아마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을 거야. 무술 시험에는 후회가 없다. 기회는 항상 위험과 함께 온다. 모두가 운명을 거스를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수직밍은 재빨리 시계를 사용하여 물류팀에 연락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가오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검은 짐승이 구석에서 기어 나왔다. 수직밍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짐승은 의도적으로 그 학생을 살려두어 가까이 오는 사람을 유인하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짐승은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왔고 예고도 없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수직밍의 힘은 강해졌다. 재빨리 뒷걸음질쳐 공격을 간신히 피했다. 그는 그 생물을 바라보며 재빨리 생각했다. 날카로운 발톱과 1000kg이 넘는 턱 힘. 의심할 여지 없이 소위 신인 킬러다. 짐승은 그들의 맹렬한 기운 때문에 흉포하다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는 먹이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압력이었다. 대부분의 각성자들이 처음 그러한 짐승과 마주했을 때 그 기운에 짓눌려 그들의 힘의 30%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싸우지도 않고 포기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에서는 종종 능력자 경호원을 고용하여 자녀를 야생으로 데려가 짐승과 싸우는데 익숙해지도록 했다. 물론 수직밍에게는 그러한 사치가 없었다.
이번이 그가 진정으로 짐승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림자 고양이가 다시 달려들었다. 그의 발톱이 그를 핥히려고 했다. 수직밍은 창을 꽉 잡았고 전기가 창대를 따라 튀었다. 다음 순간 그는 맹렬한 기세로 위로 찔러 그림자 고양이를 단번에 죽였다. 소위 기운이라는 것은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짐승의 시체를 던져버리자 시스템이 울렸다. 짐승 처치, 그림자 고양이, 랭크 없음. 능력 포인트 플러스 3. 참고, 짐승은 랭크 1에서 랭크 9까지 분류됩니다. 랭크 1 미만은 랭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인간 각성자와 동등합니다. 알림을 본 수직밍은 짐승을 죽이면 나를 강화하는 능력 포인트를 얻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랭크가 없는 짐승은 정말 얼마 주지 않네. 그들의 기운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면 바깥 고리에 머무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빨리 중간 지대로 가야 한다. 가는 길에 시스템에서 계속 알림이 울렸다. 벌 처치, 그림자 고양이 등급 없음. 능력치 포인트 5점 추가. 벌 처치, 강철 가죽 멧돼지 등급 없음. 능력치 포인트 5점 추가. 계속해서 야수를 베어 넘긴 후 수직밍은 포인트를 충분히 모았지만 부족한 건 실전 경험이야 라고 생각했다. 자색철레는 등급 없는 야수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실력을 키울 수 없어. 능력 등급이 높을수록 소모가 크지. 만약 자색철레를 전력으로 발휘하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거야. 반대로 옛날 2등급의 약한 전기는 3시간 넘게 버틸 수 있었는데. 하지만 무도 시험은 꼬박 12시간 동안 진행되잖아. 핵심 구역에 도달하기 전에는 힘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그래서 가는 길에 수직밍은 계획대로 창술만으로 야수를 처치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얼마 후 그는 앞에서 뿔 달린 콧불소를 발견했다. 야수는 그를 포착하고 즉시 맹렬한 돌진을 시작했다.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자 수직밍은 공중에서 720도 회전하며 뛰어올랐다. 두 손으로 창을 잡고 그대로 콧불소의 이마에 꽂아 넣었다. 야수는 땅에 쓰러졌고 수직밍은 거에 멋있게 부드럽게 착지했다. 그 순간 그는 야수를 죽이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창술이 이미 돌파한 건가? 그는 재빨리 상태창을 열었다. 체질 141, 활력 160, 정신 160, 기술, 창술, 중급, 번개 질풍참, 능력치 포인트 256점. 역시 창술 실력이 중급으로 승급했어. 확실히 창을 사용한 실전이 가장 큰 도움이 됐어. 중급 창술만으로도 완벽한 통제감을 얻었어. 더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는 망설임 없이 창술 업그레이드를 클릭했다. 다음 순간 수많은 실루엣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끊임없는 고급 창술이 그의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야수를 찾아 시험해 보고 싶었다. 한편 반장 린싱이안의 분대는 같은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다. 린싱이안은 어떤 형체를 언뜻 보고 충격에 휩싸여 적어 수직민 같은데 라고 외쳤다. 그녀의 팀원들은 즉시 비웃으며 반장, 헛것을 보고 있네 라고 말했다. 아니야, 맞아. 저 녀석 실력으로는 여기 오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그들의 말에 린싱이안은 정말 잘못 본 건가 망설였다. 하지만 저 뒷모습은 수직민과 똑같아 보였어. 바로 그때 그룹에서 누군가 이 뿔 달린 콧불소 좀 봐 라고 외쳤다. 린싱이안은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피가 아직 신선해 몇 분 전에 죽었음에 틀림없어.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데 모양을 보니 장병기로 찔린 자국이야.
내 추측으로는 창이야.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해졌다. 아까 내가 본 사람이 정말 수직밍이었을 수도 있는 건가? 한 팀원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설마 그 녀석이 이 코뿔소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저건 2등급 각성자나 돼야 혼자 잡을 수 있는 야수잖아. 수직밍. 말도 안 돼. 누군가 제안했다. 왜 추측해? 그냥 점수 순위를 확인해봐. 린싱이아는 리더보드를 열었다. 그녀는 46위에 수직밍 256점, 강시 2고라고 적힌 것을 보고 숨을 헐떡였다. 정말 그 녀석이야. 그녀의 팀원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수직밍. 설마 50위 안에 들었다고? 믿을 수 없어. 분명히 동명이인일 거야. 언제부터 1등급 각성자가 이렇게 강해진 거지? 한편 밖의 관중석에서는 사람들이 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일고가 여전히 압도적이네. 특히 슝밍양은 이미 412점으로 10위권을 거의 휩쓸고 있어. 최고 점수는 확정된 것 같네. 장시에서 수석 졸업생이 나온 지 몇 년이나 됐지. 이번에는 나올지도 모르겠네. 관중석에서 장시 교육국장장이 껄껄 웃었다. 자오밍 양은 우리 시의 에이스지. 그의 빠른 성장세는 엄청나. 성시험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거야. 제 생각에는 장안성 10위권 안에 들 가능성이 커요. 그는 말을 이어갔다. 라오루, 나는 1고의 결과가 항상 만족스러웠어. 그리고 3고도 잘하고 있어. 드디어 10위권 안에 누군가를 밀어넣었어. 이 말을 들은 1고와 3고의 교장들은 기뻐하며 재빨리 그에게 아첨했다. 모두 장 국장님의 지도 덕분입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항, 션이 돌았을 때 2고 교장에게는 심술궂은 표정이었지만 자네 학교는 분발해야 할 걸세. 자네 학교 최고 학생은 18위밖에 안 돼. 2고 교장 자오야오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 학교는 50위 안에 8명밖에 없어. 리밍, 양젠, 수직밍, 너희 녀석들은 날 실망시키지 마라. 그때 그가 깨달았다. 잠깐, 수직밍이 누구지?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엘리트 반에 있기는 한가? 그 뒤에서 담임 선생님도 그 이름을 알아챘다. 수직밍이 50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멍해졌다. 저 녀석은 2급 각성자가 아니었던가? 계속 힘을 숨겨왔던 건가? 하지만 아무리 숨긴다 해도 2급이 어떻게 갑자기 S급이 되지? 더 나쁜 건 상위 10명만 실시간 추적 화면이 나온다는 거야. 수직밍을 화면에서 볼 방법이 없었다. 대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거지? 방송은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갔다. 수직밍은 이미 위험 수위가 치솟는 중간지대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일부러 유리병을 밟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뜨렸다. 주변이 조용한 것을 알아채고 예상대로 짐승이 더 적다고 생각했다. 1등급 이상은 지능과 영역 인지 능력이 있어 순위가 없는 짐승보다 훨씬 상대하기 어려워. 더 생각하기도 전에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다음 순간 그의 앞에 있던 2대의 차가 장난감처럼 옆으로 날아갔다. 짐승이 미친 듯이 포효하며 시야에 들어왔다. 수직밍은 즉시 알아챘다. 1등급 짐승 블레이드 암타이거. 그의 눈이 빛났다. 운이 좋군. 중간지대에 들어오자마자 벌써 1등급과 마주치다니. 내 창수를 시험할 완벽한 기회야. 본래 성질이 포악한 블레이드 암타이거는 맹렬하게 포효하며 탱크처럼 수직밍에게 곧장 돌진했다. 하지만 수직밍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힘껏 잡아당기자 그가 땅에 끌고 다니던 흑요석 창이 거대한 풍차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창끝과 호랑이 발톱이 부딪히는 소리가 기청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블레이드 암타이거의 자랑스러운 발톱조차 충격에 마비되었다.
수직밍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게 다야. 1등급 블레이드 암 타이거의 힘이? 호랑이 왕 정도는 돼야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내 무덤으로 보내주마. 그리고 창을 들고 앞으로 돌진했다. 창술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으니 그의 공격 속도는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빨라졌다. 그 번개처럼 빠른 찌르기에 짐승은 반응할 틈도 없었다. 젖은 소리와 함께 그 배에 주먹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평범한 생물이었다면 그런 상처로 즉시 쓰러졌겠지만 호랑이는 오싹한 분노에 가득 찬 울부짖음을 내뱉을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광분하여 맹렬한 분노로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역시 1등급 짐승답게 생명력이 엄청나군. 수직밍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용처럼 유연하게 흑요석 창을 휘둘러 짐승과 치열한 결투를 벌였다. 각 공격마다 또 다른 피투성이 상처를 그 몸에 새겼다. 덩치와 사거리 때문에 호랑이는 그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도 입히지 못했다. 창을 비틀며 수직밍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발버둥 쳐봐. 소용없어. 무기축을 따라 격렬하게 스파크가 튀었다. 다음 순간 그는 창을 부러뜨리고 독사처럼 맹렬한 번개가 튀어나와 호랑이의 두개골을 곧장 강타했다. 예상대로 번개는 블레이드 암 타이거의 두개골의 정통으로 부딪혔다. 그 거대한 상처투성이 몸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땅에 곤두박질 쳤다. 시스템이 울렸다. 짐승 처치, 블레이드 암 타이거 1등급. 능력 포인트 플러스 14. 자신의 패널을 흘끗 보며 수직밍은 중얼거렸다. 역시 1등급 짐승을 죽이면 순위가 없는 짐승보다 거의 2배의 포인트를 얻는군. 짐승이 강할수록 능력 포인트 전환율이 더 높다.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덫으로 여기는 시험이 나에게는 황금 연마장이다. 그의 눈이 결의로 불탔다. 이것이 나의 기회다. 나는 그것을 잡아서 가능한 한 많은 포인트를 수확해야 한다. 한편 회의실에서는 순위표가 업데이트되며 깜박였다. 31SD, 추시한 345점, 장시일고 32ND. 수직밍 328점, 장시 2고. 선생님들이 숨을 헐떡였다. 천판 선생님, 수직밍은 당신 반 5반 출신입니다. 모든 평행반 중에서 당신 반만 50위 안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해 말에는 당신이 강의를 하고 당신의 방법을 공유해야 합니다. 천판은 당황하며 손을 재빨리 흔들었다. 아닙니다. 모두 학생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보세요. 수직밍의 순위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25위, 수직밍, 372점, 장시시, 2고. 단숨에 44점이나 뛰어올랐어. 교육국장조차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시험 채점 기준에 따르면 최고 순위가 없는 짐승을 죽이면 6점에서 8점을 얻을 수 있다. 1단계 하위 야수를 잡으면 14에서 16점을 얻습니다. 스마트워치는 4초마다 킬수를 기록하는데 이는 수경명이 4초 만에 최고 미등급 야수 5마리 또는 1단계 하위 야수 3마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과는 몇 년 만에 처음 봅니다. 그는 조 교장을 돌아봤다. 조 교장, 당신 학교 학생은 재능이 뛰어나군요. 왜 전에 들어본 적이 없죠? 조 교장은 재빨리 억지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야 합니다. 그는 즉시 션펜을 앞으로 잡아당겼다. 춘 선생님, 수경명에 대해, 그의 재능, 그의 배경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춘펜은 얼어붙어 초조하게 말을 더듬었다. 국장님, 교장님, 수경명은 약한 전기인 2등급 능력을 깨웠습니다. 이저우 교장의 눈이 커졌다. 겨우 2등급이라고요?
춘 선생님, 확실해요? 챔페는 어쩔 줄 몰라 머리를 극적였다. 확실합니다. 시험 전에 저는 심지어 그에게 무도 트랙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장은 차분히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겨우 2등급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히 다른 특별한 자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내 말을 명심하세요. 이 속도라면 곧 10위 안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부정행위로 밝혀진다면 그 말에 조 교장과 춘 선생님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위가 다시 한번 갱신되었습니다. 8위, 리지, 9위, 수경명, 10위, 위안 11위, 1위, 12위, 탕치. 게시판을 바라보며 탕치는 생각했다. 정말 사촌 경명이었어. 어제 그 공격, 너였어야 했어. 심지어 편안하게 1위를 지키고 있던 저우밍 양조차도 이미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에 6시간 남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10위 안에 진입하다니. 수경명은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한편 유적 안에서 수경명은 끊임없이 사냥을 계속했다. 시스템이 다시 울렸다. 벌슬레인, 그림자 고양이 1단계, 능력 포인트 플러스 14. 수경명은 속으로 씩 웃었다. 예상대로 중간 지역에서 야수를 사냥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를 맴도는 추적 드론을 흘끗 보며 수경명은 자신이 10위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무도 시험은 단순히 힘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시험했고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어쨌든 내 힘을 숨길 생각은 없었어. 10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핵심 지역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다시 힘을 키워야 해. 그는 자신의 상태 패널을 띄웠다. 이름, 수경명 등급, 각성자 능력, 선멸 뇌전 체질, 141 활력, 160 정신, 160 기술, 창술 고급, 뇌전 질풍보 초보, 능력 포인트, 312. 그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300점 이상을 모았는데도 등급이 오르지 않았어. 각성자에서 진정한 능력 사용자로 이동하려면 능력 배양이라는 단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기본 스탯을 더 올려야지. 체력이 40, 정신력이 20이 상승하면서 그의 몸에 힘이 솟구쳤다. 그는 씩 웃었다. 완벽해. 이제 핵심 지역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시스템이 진홍색 경고를 보냈다. 핵심 지역, 최대 위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발톱 호랑이 무리가 먹이를 찢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반쯤 먹힌 뿔 코뿔소였습니다. 사체 꼭대기에는 나머지보다 훨씬 큰 야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녀석, 그 오라, 그 크기, 비정상적으로 긴 팔날, 발톱 호랑이 왕이 틀림없어. 수경명의 눈이 빛났다. 이건 엄청난 수확이 될 것 같군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날카롭게 돌아섰다. 나와. 이미 감지했어. 그림자 속에서 시우밍 양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인상적이군요. 나를 알아차렸군요. 당신이 10위 안에 들어온 사람이군요. 시징밍. 자신의 이름을 듣고 수징밍은 눈살을 찌푸렸다. 나를 알아요? 자오밍 양은 낄낄 웃었다. 핵심 지역에 도달할 만큼 강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을 때 추측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순위를 뒤흔드는 다크호스군요. 시우밍 양은 그동안 이 발톱 호랑이 무리를 주시해왔다고 인정했다. 그의 손에 있는 칼을 보고 수징밍은 눈을 가늘게 떴다. 먹이를 훔치려는 건가요? 저우밍 양은 재빨리 손을 흔들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호랑이 왕은 중급 1단계 야수이고 무리에 9마리가 더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놀랍게도 수직밍은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필요 없어. 그는 몸을 돌려 맹수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 혼자면 충분해. 그는 앞으로 나아가 뒤집힌 버스 위에 올라서서 호랑이 무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칼날팔 호랑이는 뻣뻣하게 굳어 분명히 경계했다. 수직밍은 침착하게 말했다. 역시 우두머리가 있는 무리답게 조잡한 진영을 짤 줄 아는군. 호랑이 왕의 울부짖음에 몇몇 맹수들이 즉시 그에게 초점을 맞췄다. 다음 순간 그들은 우르릉거리는 으르렁거림과 함께 돌진했다. 방관자 입장에서 저우밍 양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 바보가 목숨을 던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놀라운 걸 숨기고 있는지 한번 보자. 수직밍은 거의 나른하게 창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무기의 회전은 점점 더 빨라졌고 강철 폭풍이 휘몰아쳤다. 첫 번째 호랑이가 덮쳐들자 그것의 발톱은 회전하는 창의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 그런 다음 냉혈한 사신처럼 수직밍은 한 번 휩쓸었고 즉시 여러 마리의 칼날팔 호랑이들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베어버렸다. 시스템이 울렸다. 처치, 칼날팔 호랑이 1계급 낮음. 능력치 포인트 플러스 10, 처치, 칼날팔 호랑이 1계급 중간. 능력치 포인트 플러스 15. 잇따라 맹수들은 그의 창 아래 쓰러졌고 시체들이 땅에 쌓였다. 부하들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호랑이 왕은 노려보며 낮고 위협적인 포효를 내뱉었다. 수직밍은 창을 슬쩍 보며 희미한 후회와 함께 중얼거렸다. 아쉽게도 내 신체 강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한 번에 전부 쓸어버릴 수 없었어. 칼날팔 호랑이 왕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덮쳐들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포효가 그것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즉시 거리의 모든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자오밍 양은 고통에 귀를 움켜쥐고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러나 수직밍은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다. 그 포효는 다른 사람들을 겁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통하지 않아. 그 말과 함께 그는 창을 들고 앞으로 돌진했다. 무기는 정면으로 충돌하여 호랑이 왕의 거대한 공격을 막았다. 반동을 이용하여 수직밍은 맹수가 반응하기도 전에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그는 창을 들고 회전하며 완전한 720도 회전을 마쳤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무기를 호랑이 왕의 두개골에 내리꽂았다. 다음 순간 그는 그것의 몸 위에 서 있었고 창은 아래쪽으로 겨냥되어 있었다. 창이 깨끗하게 꿰뚫으면서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스템이 울렸다. 맹수 처치, 칼날팔 호랑이 왕 1계급 상위. 능력치 포인트 플러스 20. 삼원양은 굳은 채로 눈을 크게 떴다. 말도 안 돼. 한 번에 전부 쓸어버리다니. 대체 어떤 괴물이야. 수직밍은 호랑이 시체 바다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엄청난 능력치 포인트 수확이군. 이 속도라면 시험이 끝날 때쯤 얼마나 쌓일지 누가 알겠어.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많을수록 좋지. 다음 무리를 빨리 찾아야 해. 그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삼원양이 뒤에서 소리쳤다. 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창 하나로 호랑이 무리를 짓밟다니? 당신은 강화 타입인가요? 수직밍은 단 한마디만 던졌다. 번개 타입. 그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삼원양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번개 타입이라니 거짓말하지 마. 말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 하지만 헛소리로 날 속이지 마세요. 성격이 고약하네. 재빨리 그는 스마트워치를 잡아당겼다. 젠장. 그가 방금 죽인 모든 맹수들로 그의 점수가 내 점수를 따라잡았을까? 다음 순간 그 결과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1위 수직밍 1122점 장시이고
2위, 슝밍양, 985점, 장시일고. 슝밍양은 거에 소리칠 뻔했다. 빌어먹을. 저 자식이 나를 앞질렀어. 한편 관람석에서는 감독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압도적인 창술이야. 수직밍은 겨우 18살인데 그의 기술은 이미 고급 수준이야. 진정한 천재야. 그는 덧붙였다. 수직밍이 있으면 장신은 반드시 성 전체 상이 100위 안에 들 거야. 시험 후 나는 이 고등학교에 상을 제안할 거야. 자오 교장은 기쁨에 휩싸였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님. 그 순간 그는 너무 감격해서 거의 울 뻔했다. 수직밍은 기적이야. 드디어 우리 학교가 다시 일어설 희망이 생겼어. 3시간 후 삼원양은 여전히 핵심 구역을 배회하고 있었다. 대체 뭐야? 맹수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그의 뒤에서 목소리가 답했다. 이리에게 물어봐야 할 거야. 돌아보며 그는 눈을 깜박였다. 너희들 언제부터 같이 일하고 있었어? 3등은 우하오였어. 4등은 멍디, 탕치는 9등. 탕치는 무미건조하게 그 녀석 때문이라고 했어. 멍디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어. 수직밍이 핵심 구역의 짐승들을 거의 다 쓸어버렸어. 사냥감을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뭉쳐야 했지. 자오밍양은 어이없어하며 말도 안 돼. 핵심 구역에는 짐승들이 엄청 많잖아. 탕치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 얼굴만 봐도 순위 확인 안 한 지 꽤 된 것 같네. 수직밍 점수나 확인해봐. 순위표에 1등, 수직밍, 3435점, 장시이고 2학년. 사밍양, 1103점, 장시일고 3학년. 우하오, 945점, 장시일고. 사밍양은 멍해졌어. 탕치가 설명했어. 이제 알겠어. 중간 구역에서 얻은 700점 넘는 점수를 빼도 2500점이 넘는다는 건 핵심 구역에서만 200마리 가까이 죽였다는 뜻이야. 사밍양은 정신이 혼미해졌어. 어쩐지 아까 사냥감을 그렇게 보호하더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탕치가 이어서 말했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우리는 팀을 짜서 제일 안쪽 구역으로 향할 생각이야. 사밍양은 얼굴이 창백해졌어. 거기에서 제일 약한 짐승이 1등급 상이고 심지어 2등급 짐승왕도 있어. 혼자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야. 멍디는 주먹을 더 꽉 쥐며 바로 그래서 협력하는 거야. 합류할 거야, 안 할 거야? 밤이 되었어. 수직밍은 짐승 시체 더미 위에 앉아 있었어. 보급품은 다 떨어졌고 시험은 막바지에 다다랐어. 능력 포인트를 더 얻고 싶다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해. 하지만 제일 안쪽 구역에는 2등급 짐승이 있어. 먼저 힘을 더 키워야겠어. 그는 패널을 꺼냈어. 등급, 각성자 능력, 자색 천둥, 등급, 신체, 정신력 181, 기교 182, 창술, 고급, 번개 회오리 초급, 능력 포인트 2413. 엄청난 포인트 양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됐어. 여기에 쏟아붓자. 힘이 몸을 휩쓰는 동안 수직밍은 능글맞게 웃었어. 이제 무도 시험의 최종 보스에 대비해야겠어. 마지막 질주가 시작되었어. 올해 최종 시험으로 어떤 2등급 짐승을 풀어놓을까? 사밍양의 그룹이 계속 나아가던 중 갑자기 눈앞의 광경에 공포에 질려 멈춰섰어. 눈앞의 짐승은 피에 굶주린 난폭한 곰이었어. 문제는 이 희귀한 괴물의 가죽은 2등급 합금보다 단단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 미사일로도 흠집조차 낼 수 없지. 발톱 한번 휘두르면 모두 납작하게 뭉개버릴 수 있어. 사밍양의 얼굴이 어두워졌어. 탕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 이 시도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난폭한 곰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 구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1등급 상이 짐승들에게 전멸당할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흔들었어. 미안, 모두. 나는 빠질게. 점수 때문에 목숨을 걸 가치는 없어. 사밍양은 발을 구르며 욕설을 내뱉었어. 대체 누가 이런 변태 같은 시험 문제를 설계한 거야? 그들이 막 후퇴하려던 찰나 멍디가 갑자기 소리쳤어. 봐, 누가 오고 있어. 수직민 같은데. 과연 수직민이 먼 거리에서 그들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어. 그의 움직임은 재빠르고 유연했으며 각 발걸음은 흐르는 물처럼 정확했어. 멍디의 눈이 빛났어. 저 사람이 수직민이라고? 정말 잘생겼네. 저우밍 양이 비웃었어. 잘생기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짐승 무리에 뛰어드는 건 자살행위라고. 예상대로 수직밍의 등장에 무리가 즉시 동요했어. 바로 다음 순간 수십 마리의 짐승들이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었어. 소란에 더 많은 생물들이 뒤에서부터 몰려들었어. 순식간에 수직밍은 사방으로 둘러싸였어. 마침내 짐승들의 거대한 몸집이 그를 완전히 삼켜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어. 저우밍 양은 비웃으며 무모한 바보. 죽으면 자업자득이지. 우하오의 목소리가 떨렸어. 설마. 수직밍이 정말 죽었을 리는 없겠지? 탕치는 눈을 부릅뜨며 몸을 돌렸다. 안 돼. 그를 도와야 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재빨리 붙잡았다. 미쳤어. 내 목숨만 버리는 짓이야. 방금 내가 한 말을 잊었어? 하지만 탕치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떨렸다. 너희는 몰라. 수직밍은 내 사촌이야. 나는 그가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바로 그때 희미한 불꽃이 무리 속 깊은 곳에서 타올랐다. 잠시 후 천둥이 바깥으로 터져나왔다. 수직밍이 사라진 곳에서 번개가 맹렬하게 쏟아졌다. 번개불이 너무 강렬해서 저우밍 양 일행은 눈을 가려야 했다. 젠장, 뭐야? 번개? 정말로 수직밍의 능력일까? 마당 중앙에 수직밍이 우뚝 서 있었고 그의 몸은 맹렬한 천둥의 호에 감싸여 있었다. 괴수 시체 더미를 바라보며 그는 진실을 깨달았다. 단순한 완력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1급 고위 몬스터들을 상대할 수 없다. 그는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S급 능력답게 사납고 압도적이야. 갑자기 무거운 리듬이 땅을 흔들었다. 쿵, 쿵, 쿵. 피에 굶주린 난폭한 곰이 뒷다리로 선탱크처럼 5미터가 넘는 키로 다가왔다. 부하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 그 짐승은 분노에 차 울부짖었다. 수직밍의 눈이 가늘어졌다. 거대한 몸집, 무시무시한 힘, 하지만 민첩하지 않아. 자색 천둥을 내 편으로 삼으면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 하급 짐승들은 그저 방해물일 뿐이야. 그렇다면 먼저 전장을 정리할 시간이야. 그는 자색 천둥을 혈관 속으로 주입했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은 대포알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 마리의 돌진하는 짐승들이 찢겨나갔다. 시스템이 울렸다. 짐승 처치 1급 고위 그림자 고양이. 능력치 플러스 13. 수직밍의 생각이 솟아올랐다. 이것이 S급 능력의 신체적 강화인가? 놀랍군. 내 몸을 휘감는 천둥이 위험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 짐승들을 부수기에는 충분해. 짐승 처치 1급 고위 유니콘 코뿔소, 능력치 플러스 15. 코뿔소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 난폭한 곰은 마침내 통제를 잃고 수직밍에게 달려들며 포효했다. 거대한 발이 맹렬한 힘으로 공기를 가르며 덮쳐왔다. 하지만 천둥에 감싸인 수직밍은 환영처럼 흐릿해졌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이미 수미터 떨어져 있었다. 격분한 난폭한 곰은 맹렬한 기세로 30미터 이상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갔다. 곰은 빨랐지만 수직밍은 더 빨랐다. 가볍게 한번 뛰어오르자 그는 다시 쉽게 피했다.
그의 모습은 난폭한 곰이 스치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무리 속을 누볐다. 벌처치, 1급 고위뿔 도마뱀, 능력치 플러스 15벌 처치. 시스템 경고는 처치할 때마다 울렸다. 타격을 가하지 못한 곰은 점점 더 격분했다. 수직밍은 씩 웃으며 말했다. 왜 그래? 내 작은 부하들이 파리처럼 떨어져서 화났어?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마지막 하나를 치우면 내 차례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마지막 유니콘 코뿔소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 하지만 갑자기 난폭한 곰이 거대한 발을 휘둘러 수직밍의 경로 바로 앞에 내리쳤다. 수직밍의 눈이 가늘어졌다. 제기랄. 내 움직임을 예측했어. 쾅. 2개의 거대한 손바닥이 함께 부딪혔다. 충격파로 인해 근처에 있던 차들이 공중으로 수미터나 날아갔다. 하지만 그 짐승이 발톱을 벌렸을 때 그 안에는 코뿔소의 산산이 부서진 잔해만 흩어져 있었다. 번개의 섬광이 하늘을 갈랐다. 수직밍은 천둥에 휘감긴 채 하늘에서 내려왔고 창을 꽉 쥔 채 곰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이제 방해물은 없어. 내 갑옷 같은 가죽이 내 천둥의 분노를 견딜 수 있는지 보자. 포효와 함께 그의 창이 앞으로 뻗어 난폭한 곰에게 박혔다. 천둥이 폭발하여 충돌시 폭발하는 거대한 번개 구체를 형성했다. 충격파가 저우밍양 일행을 강타하여 그들은 눈을 가려야 했다. 관람석에서 관람객들은 수직밍의 끔찍한 모습에 놀라 숨을 헐떡였다. 조 감독이 테이블을 쾅 쳤다. 조 교장, 이것이 소위 2급 능력이라는 건가요? 지금 농담하는 건가요? 또 다른 교장이 경외감에 휩싸여 1급 엘리트를 몰살하고 심지어 2급 보스에게도 맞서는 모습을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등급이 아니야.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자오 교장도 멍하니 말을 더듬었지만 자오 감독의 눈은 흥분으로 타올랐다. 상관없어. 오늘 이후 대샤오 연방 전체가 수직밍이란 이름을 알게 될 거다. 한편 흉포한 블러드베어는 수직밍의 공격에 광분했다. 마치 그를 통째로 삼켜버릴 듯 포효하며 침을 튀겼다. 수직밍은 뒤로 물러섰지만 눈에는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내 전력 공격이 고작 흠집만 냈다고? 역시 희귀한 2등급 맹수답군. 저 뻣뻣한 털은 강철보다 질기고 전기도 안 통하다니. 지금 내 힘으로는 2단계를 뛰어넘어 한 방에 끝내는 건 불가능해. 계속되는 실패에 분노한 곰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검은 기운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며 광폭 모드로 돌입, 수직밍을 갈기갈기 찢어 주기로 했다. 곧이어 천둥 같은 일격이 덮쳐왔다. 수직밍은 창을 들어 막았지만 충격파에 의해 몇 미터나 뒤로 밀려났다. 벌써 광폭화 스킬을 발동했군. 젠장. 저 녀석, 날 정말 싫어하는군. 맹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거대한 발톱은 그가 방금 서 있던 땅을 내리쳤다. 분노의 땅이 갈라지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맹렬하게 다시 달려들었고 수직밍은 민첩하게 간신히 공격을 피했다. 대단해. 광폭화하면 신체 능력이 급상승하지만 그 대가는 정실력이지. 얼마 남지 않았던 지능마저 사라졌어. 이제 본능만 남은 살인 기계일 뿐이야. 정면 대결은 피하는 게 좋아. 지치게 만드는 게 중요해. 갑자기 수직밍은 쓰러지는 척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창은 맹렬하게 곰의 뒷부분에 박혔다. 흉포한 곰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약해졌을 때 공격해야 해. 수직밍은 뇌전을 모으며 으르렁거렸다. 보랏빛 천둥 번개가 쏟아져 내려 맹수를 강타했고 맹수의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폭풍이 잦아들자 수직밍은 연기를 내뿜으며 경련하는 몸을 가늘게 떴다. 죽었나? 수직밍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30초 동안이나 퍼부은 천둥 번개를 막아낼 방어구는 없어. 하지만 갑자기
흉포한 블러드베어의 핏빛 눈이 번쩍 뜨였다. 거대한 발을 내리치려 했지만 몸속에 흐르는 번개에 마비되어 멈춰섰다. 수직밍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의 창이 손에서 회전하며 멈출 수 없는 힘으로 솟아올랐다.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는 일격. 맹렬한 곰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죽어 쓰러졌다. 시스템 알림, 2등급 하위 흉포한 곰 처치. 능력 포인트 24 추가. 수직밍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직밍은 드디어 끝났어라고 생각했다. 이 싸움만을 위해 뇌전 폭풍 일격을 상급까지 올린 게 다행이야. 보람이 있었어. 겨우 2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짜릿한 전투였어.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빛냈다. 중심 지역을 전부 쓸어버리면 대체 얼마나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감시실에서는 관중들이 충격에 휩싸여 굳어 있었다. 리더보드가 깜빡였다. 1위 수직밍 1835점 장시이고 2위 삼원양 1103점 장시일고 3위 우하오 945점 장시일고 자오 감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만점이라니. 장시 기록을 깬 정도가 아니야. 성전체 기록을 갈아치웠어. 단순한 천재가 아니야. 천재 중에 천재야. 또 다른 목소리가 외쳤다. 작년 성 챔피언도 겨우 8,000점을 넘었을 뿐인데. 수직밍은 이미 올해 타이틀을 확보한 거나 다름없어. 시험장으로 돌아온 수직밍은 쓰러진 맹수 위에 서서 시험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내부와 중심 구역은 이미 정리됐어. 이제 중간 구역을 쓸어버릴 시간이야. 아무리 작은 이득이라도 모든 맹수가 중요해. 그가 몸을 돌려 떠나려는 순간 탕치와 그녀의 일행이 뒤에서 나타났다. 탕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징밍이 그가 진짜로 2등급 맹수 왕을 죽였어. 미친 거 아냐?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지? 이미 점수는 훨씬 앞서 있는데 왜 시험을 일찍 포기하지 않는 거지? 멍디는 수직밍이 가는 방향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잠깐, 중간 구역으로 돌아가는 건가? 순간 깨달음이 스쳤다. 설마 저 녀석 필드를 싹쓸이할 정도로 피에 굶주린 건 아니겠지? 모두 그 생각에 얼어붙었다. 정말로 시험에 남은 모든 짐승을 쓸어버릴 계획이었을까? 삼원양은 먼저 소리쳤어. 그의 속도라면 정말 해낼지도 몰라.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마지막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 팀은 여기서 끝이에요. 난 간다. 다른 사람들도 수직밍이 모든 것을 도살해서 0점을 남길까 봐 겁에 질려 달아났어. 1시간 후 확성기가 울렸어. 장시 2037 무술 시험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추가 B스킬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응시자들은 즉시 돌아오세요. 탕치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어. 이제 끝인가? 벌써 끝났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쳐서 쓰러졌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 그들 중 한 명이 좌절감에 포효했어. 왜 지금이야? 단 한 마리만 남았는데 통과하는데 한 번만 더 죽이면 되는데. 한편 수직밍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짐승을 어깨에 메고 중얼거렸어. 벌써 끝났어? 아쉽네. 아직 몸도 안 풀렸는데. 곧 응시자들은 시험 영역에서 나왔어. 밖에서 탕치는 즉시 열성적인 소녀에게 붙잡혔어. 치치, 수직밍은 정말 내 사촌이야. 맞지? 탕치는 눈을 굴렸어. 세 번째 말하지만 맞아, 그는 내 사촌이야. 정말 그 사람이야. 소녀의 뺨이 붉어졌어. 그러면 착한 언니, 그의 번호를 줘, 제발. 이번 한 번만. 탕치는 비웃었어.
어제는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그의 번호를 원해. 소녀는 애원했어. 그건 어제 일이야. 오늘은 그가 최고 득점자야. 제발, 부탁이야.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어. 봐, 수직민이 여기 있어. 수직민이 나오자 군중이 몰려들었어. 긴 창을 등에 메고 차분한 미소로 반 친구들에게 인사했어. 공기가 흥분으로 가득 찼어. 한 대담한 학생이 저우밍 양의 어깨를 두드리며 놀렸어. 이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야 했잖아. 안 그래? 저우밍 양은 억지 웃음을 지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제2고등학교에서 괴물이 나왔어. 내 점수로는 이미 만족해. 바로 그때 교장과 자오이사가 따뜻하게 수직밍의 손을 잡으며 다가왔어. 축하합니다. 수직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교육국의 자오 이사님입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갈 필요 없어. 그가 직접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수직밍은 잠시 생각했어. 그게 더 낫겠어. 버스를 타면 가는 내내 질문에 시달릴 거야. 곧 그는 자오 이사의 차를 타고 있었어. 수직밍, 자오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 어떤 능력 아카데미에 다니고 싶은지 결정했어? 수직밍은 겸손하게 대답했어. 지난 몇 달 동안 훈련에 집중해왔습니다. 솔직히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자오 이사는 웃으며 말했어. 자네 점수라면 전국 어느 대학이라도 자네를 환영할 걸세. 하지만 사실 모든 고위 능력 사용자의 절반은 단 3개의 엘리트 아카데미 출신이야. 추천해주지. 체인징 능력대학교, 국립, 국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 졸업생들은 종종 바로 시스템으로 들어가. 현재 국가 구위 수호자도 그곳 출신이야. 마두 능력대학교, 번화한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고 자원과 엘리트 사회가 넘쳐나서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하지. 진성 능력대학교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 전통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수진으로 가득 차 있지. 3곳 모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밀 수련 방법을 가지고 있어. 그곳은 모든 학생들의 꿈이지. 수직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한 듯 물었어. 능력 사용자는 각성해서 완전한 능력으로 진화하려면 특정 방법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방법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자오는 훈련 매뉴얼은 2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어.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진화하는데 3에서 4년이 걸립니다. 최고 수준의 방법으로는 반년 만에 변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 걱정 마세요. 당신의 결과는 특별 채용 자격을 보장합니다. 심지어 빅3조차도 당신에게 최고의 조건을 주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음 날 수직밍은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샤워를 즐겼어. 그는 시스템 패널을 띄웠어. 2534 능력 포인트가 남았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충분할 거야. 아카데미에서 벌 퇴치 대회를 열면 어떨까? 그렇지 않다면 야생 탐험을 준비해야 할 텐데. 그때 현관문이 삐걱 열렸다. 2 소녀가 몰래 들어와 속삭였다. 잠금 장치가 고장났나? 완벽해. 그를 놀래켜주자. 그녀는 그의 이모와 사촌인 탕치였다. 그들은 수직밍이 옷을 반쯤 입었을 때 들이닥쳤다. 놀란 그는 얼어붙었다. 탕치는 얼굴을 붉히며 눈을 가리고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수직밍은 정말 노크도 없이 그냥 쳐들어와서 나를 탓해. 라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허둥지둥 들어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를 키워주며 따뜻함을 주고 보호자 역할을 하며 심지어 그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 죽순과 돼지고기를 요리해준 것은 바로 이모였다. 옷을 입고 나자 이모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무술 시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내가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달 동안 걱정했단다. 지금 내가 안전한 것을 보니 안심이 된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아.
수직밍은 당황한 표정으로 탕치를 바라봤다. 뭐? 치가 너에게 말 안 했니? 내가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걸. 탕치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수직밍은 코를 극적이며 거의 자만하듯이 말했다. 애니, 낮게 잘했어. 만점 넘게 받았어. 그의 이모는 충격에 차를 뿜어냈다. 입을 닦으며 그녀는 더듬거렸다. 얼마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탕치가 끼어들었다. 엄마, 사실이에요. 직밍이는 만천 124점을 받았어요. 눈물이 이모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를 꽉 껴안았다. 한편 우리의 수에게는 수직밍의 휴대폰이 울렸다. 딩, 장과 성교육청의 알림이 떴습니다. 수직밍, 장시, 무술 시험 순위 발표. 결과 1위, 총점만 1124점.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다. 도 챔피언, 내가 해냈어. 몇 분 안에 그 소식은 모든 플랫폼으로 퍼져나갔다. 그러자 의문이 제기되었다. 보통 최고 득점자는 높은 등급의 무장 중 하나가 아니었던가? 각성자가 1위를 할 수 있다고? 2등급 각성자가 도 챔피언이라고? 정말이라면 당장 여기서 똥을 먹겠다. 재밌는 이야기네. 잠깐만 기다려. 지금 당장 그의 시험 영상을 가져오는 중이야. 장시 이 번고등학교로 화면 전환. 2037년 무술시험 시상식이 진행 중이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교장님, 온라인에서 유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자오 교장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희 공식 사이트에 수직밍의 전체 시험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확인하십시오. 무술 시험의 공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영상이 상영되고 뒤따랐다. 말도 안 돼. 그는 단 한 번의 찌르기로 1등급 유니콘 코뿔소 해골을 꿰뚫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무력 화자보다 강하다. 힘 유형을 보세요. 기다려. 그는 번개 유형이 아닌가? 저것을 2등급 파워라고 부르고 그는 여전히 각성 상태인가? 교장은 미소를 지었다. 영상은 그 자체로 말해줍니다. 수의 점수는 진짜입니다. 그는 장시 출신의 첫 번째 도 챔피언입니다. 이 영예는 인정받을 만합니다. 직원들이 무대 위로 보상을 가져왔다. 교육청의 상금과 최고 수준의 훈련 매뉴얼, 시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보너스와 고급 빌라를 추가합니다.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 여성 교수였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경기력 향상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어. 핵심은 그의 실제 능력 등급을 확인하는 거야.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교장은 교사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있지? 방금 전화했어. 그는 마샬홀에서 훈련 중이야. 가는 길에 교장은 한숨을 쉬었다. 시험 후에도 훈련을 하다니. 이 새로운 챔피언은 정말 다르군. 차를 들고 떨고 있는 그에게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교수님들, 차 드십시오. 차를 내려놓은 후에도 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속으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위 빌레텐트의 존재감이군. 그 기운만으로도 가슴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시작하려는 건 아니겠지?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상하이 능력대학교의 장차오의 채용 책임자였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요. 이번에는 어떤 천재를 두고 싸우는 거죠? 칭징 능력대학교의 수인이 킬킬 웃었습니다. 장 교수님, 짐짓 잡아떼지 마세요. 수직밍의 점수가 진짜라면 칭징 소속이죠. 진칭 능력대학교의 우이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인, 언제부터 내가 먼저 찜할 수 있었지? 징칭도 그를 원한다. 장차오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성 챔피언의 경우에는 불꽃이 튀는 것이 불가피하군. 갑자기 딸깍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직밍이 긴 창을 등에 메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순식간에 시끄러웠던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장초유의 눈이 빛났습니다. 나쁘지 않아, 날카로운 정신, 사람과 무기가 하나가 되었어. 시험 후에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어. 그리고 3명의 고위 능력자의 압박 속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 교장 선생님이 소개에 나섰습니다. 이분은 상하이 대학교의 장 교수님, 친징 대학교의 수 교수님, 그리고 진성 대학교의 우 교수님입니다. 장차와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수, 우리는 모두 당신의 시험 영상을 봤습니다. 당신의 전투 능력은 인상적입니다. 당신의 기술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어조를 날카롭게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등록된 2등급 약전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상대로 수직밍은 생각하고는 침착하게 준비해둔 변명을 했습니다. 시험 전에 집에서 훈련하던 중 자연 번개에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능력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집관들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능력 돌연변이처럼 들렸습니다. 종차오에는 갑자기 금속 원반을 꺼냈습니다. 수,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돌연변이 된 힘이 진정으로 무엇인지조차 모를 겁니다. 그렇죠? 다행히도 휴대용 탐지기를 가져왔습니다. 나오세요. 그냥 당신의 능력을 그것에 방출하세요. 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전기 아크가 원반을 가로질러 튀며 방안을 떨리게 할 정도로 크게 지글거렸습니다. 수연의 눈동자가 쪼그라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정했습니다. 정말 맹렬하네요. 저조차도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동시에 탐지기가 신호음을 내며 능력 스캔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지된 능력, 천둥, 제트샤오, 등급, 하지만 그때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등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반 표면에 균열이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장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기절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나 모집관들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결정됐어. 탐지기를 저렇게 과부하시키는 걸 보면 그의 힘은 최소 S등급이야. 장차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기뻐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번에는 말을 제대로 골랐어. 우이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 만약 당신이 징칭대학교에 입학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400만 입학 보너스, C등급 장비 풀세트, 그리고 4년 동안 모든 훈련 방법과 전투 기록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수직밍이 답하기도 전에 수인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걸 제안이라고 하다니.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수, 만약 당신이 신장대학교에 입학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600만 위안을 선불로 줄 것입니다. 4년 동안 원하는 모든 무기, 훈련 방법, 전투 기록을 완전히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때요? 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제안입니다. 그러나 장차오에는 그들의 입찰에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감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디 대학교에서는 현금이나 장비를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기록은 저희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매년 S등급 재배 자원 하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수인과 우이아는 모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습니다.
반면에 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용 등급 짐승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용과 유사한 몸을 가진 괴물처럼 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용족이라고 불리는 거지. 갓 태어난 아기 때도 이미 4, 5등급이니 다른 종족과는 비교 불가야. 그리고 S급 자원 중에는 8등급 성체용 짐승에게서 뽑아낸 심장 혈액이 있지. 용의 피를 마시면 몸이 엄청나게 강화돼서 용등급 괴물과 맞먹을 체격을 갖게 돼. 모든 S급 자원은 이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야. 수위는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한숨을 쉬었어. 나조차도 솔깃한데. 모두는 정말 넘치는 부의 명성에 걸맞는군. 우이아는 그저 쓰게 중얼거릴 뿐이었어. S급 자원은 보통 최고 선배들을 위해 남겨두는데 신입생에게 바로 넘겨주려고 하다니. 우리가 감히 경쟁할 수 없겠어. 3명의 모집관은 일제히 수직밍에게로 향했어. 좋아요. 결정할 시간이야. 우리 최고 대학 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는 대답했어. 저는 모디 능력대학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했었지. 모디는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훈련도 비교 불가였어. 대학 간 리그에서 챔피언의 절반은 모디 출신이었어. 선택을 마친 후 수는 여전히 다른 두 사람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 두 분 모두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장차오웨이는 저장 반지에서 편지를 꺼냈어. 수, 당신을 맞이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공식 입학은 9월 1일에 시작되지만 특별 모집으로 조기 입학할 수 있습니다. 숙소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편지를 들고 수는 간절하게 물었어. 도서관의 수련법과 전투 기록에 미리 접근할 수 있습니까? 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당연하죠. 도서관에 개인 서재를 마련해 드릴게요. 방해는 없을 겁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모두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연락주세요. 이 말을 들은 수는 당장이라도 출발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쓰는 곳 기차역에 도착했고 방송이 홀에 울려 퍼졌어. 승객 여러분, 모두행지 91호 열차가 지금 탑승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모는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 아이가 드디어 컸구나. 그녀의 옆에서 그의 삼촌 탕 다울링이 껄껄 웃었어. 이번 여행으로 사오밍은 하늘로 솟아오를 거야. 그렇지. 치치, 너도 곧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겠네. 그렇지? 내 사촌 징밍이 모디 능력대학으로 향하니 너도 모두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지. 그녀의 아버지가 제안하자 그녀의 어머니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내 아빠 말이 맞아. 그래야 너희 둘이 서로를 돌봐줄 수 있지. 두 부모 모두 고집하는 것을 보고 탕치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알았어, 엄마, 아빠. 알았어. 한편 수직밍은 이미 모두행 기차에 타고 있었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 도착까지 6시간, 내 수련법을 복습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야. 모든 시험 보상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 심의 비법서였어. 능력과 마찬가지로 수련법에도 단계가 있었는데 기본, 중급, 고급, 그리고 궁극이었지. 단계가 높을수록 성장 속도도 빨라져.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중급 단계의 방법이었어. 현재 정실력이 180인 그는 단 반나절 만에 책 전체를 암기했어. 설명서에 따르면 세상은 독특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 그의 지시에 따라 그는 첫날부터 그것을 감지했고 그의 시스템 패널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빛나는 더하기 기호가 켜졌어. 하지만 수단은 아직 돌파할 계획이 없었어. 그는 잘 알고 있었지. 각성자에서 능력 사용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한 최고 등급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았어. 대학에 들어가면 최고 등급의 매뉴얼에 접근할 수 있었어. 그는 고작 중간 것에서 이 기회를 낭비할 리가 없었어.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곧 기차가 모두에 도착했어. 수는 밖으로 나와 모두 능력대학의 문 앞에 섰고 충격을 받았어. 젠장. 정문만 100m가 넘네. 내부는 얼마나 웅장할까? 바로 그때 차 한 대가 그의 옆에 멈춰 섰어. 창문이 내려오고 장차오웨이가 미소를 지으며 몸을 기울였어. 수직밍, 환영합니다. 타세요. 입학 서류를 처리하러 데려다 줄게요. 가는 길에 장차오웨이는 껄껄 웃었어. 인상적이지 않나요? 모두 능력대학은 4만무 26제곱킬로미터를 덮고 있습니다. 각 학생은 평균 26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하루 종일 캠퍼스 투어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직밍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군요. 기숙사 구역에 도착하자 장은 그에게 카드를 건넸어. 여기 당신의 학생증과 통과 카드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필요할 거예요. 수가 고개를 들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대학교 기숙사라고? 전생에 별걸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인실, 1인실, 심지어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침실 3개짜리 아파트까지. 기숙사가 빌라라고? 처음 보는데. 멍하니 있는 그를 보고 진이 설명했다. 모든 학생이 빌라에 산다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럭셔리하죠. 당신은 성 챔피언이니까 800제곱미터가 넘는 최고 등급이에요. 외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빌라는 두 학생이 나눠 쓰는데 각 층에 한 명씩이죠. 수는 혼잣말로 생각했다. 2인용 기숙사도 나쁘진 않네. 혼자 사는 것보단 낫지. 어쨌든 난 항상 고아였으니까.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활기찬 분위기야. 안으로 들어가자 장이 덧붙였다. 입학 서류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해 드리죠. 그는 손가락 2개를 들었다. 첫째, 학점 시스템. 둘째, 멘토 시스템. 학점부터 시작하죠. 모디 능력대학에서는 학점이 전부입니다. 식사, 장비, 희귀한 보물 등 무엇이든 학점이 있어야 지불할 수 있습니다. 1학점은 약만 대사오 코인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점을 얻는 방법은 많습니다. 장 치아이와가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유형은 등급에 따라 매년 수여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입학 등급이 S등급이므로 즉시 100학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뼉을 쳤다. 에바, 모습을 보여줘. 다음 순간 금속 구체가 공중으로 날아와 그들 앞에 떠다녔다. 맑은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학생, 수직밍, 현재 잔액, 100학점. 장이 설명했다. 이 아이는 에바인데 모든 기숙사에 배정된 인공지능입니다. 핵심 시스템은 대학의 메인프레임이고 여기에 있는 장치들은 서브 바디일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각 서브 바디는 지능 수준으로 분류되어 일상생활을 처리하기에 충분합니다. 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한 지능 수준의 서브 바디라니 블루스타의 인공지능 기술은 내 이전 세계보다 훨씬 앞서 있네. 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우리 멘토 시스템입니다. 모든 학생은 존경하는 멘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멘토가 동의하면 당신의 개인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수는 잘못 들었나 싶어 눈을 깜빡였다. 나 같은 신입생이 멘토에게 1:1 지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여기 있는 모든 멘토는 고위 능력 사용자이며 각자 고유한 비밀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능력 훈련 방법은 정식으로 제자가 된 후에만 전수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현재 모디 대학교에는 4명의 번개 속성 멘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분은 무기 아카데미의 양지엔 텐 학장님입니다.
그가 말하자 에바가 메다레의 서류를 투사했다. 양지엔텐, 52세, 무기 아카데미 학장, 7급 고위 능력 사용자. 번개 능력, 자결하는 천둥. 주먹, 넓은 칼, 창, 장검의 달인. 그의 창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뇌창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한때 그는 황야에서 8급 짐승인 포이 악마뱀과 3일 밤낮으로 싸워 맨손으로 죽였습니다. 다른 세 개의 프로필도 나타났습니다. 원소 아카데미에서 2명, 장검을 전문으로 하는 무기 아카데미에서 1명 더. 결국 선택은 수직밍의 몫일 것입니다. 패널을 흘끗 보며 수직밍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번개 속성의 창을 가장 잘 다루는 딩양이 정말 내 최고의 선택일 거야. 곧 그는 학장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광부의 거처는 학생 기숙사보다 훨씬 웅장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제자가 되려고 왔나. 남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잠깐만. 아직도 그냥 각성자라고? 설마 너도 특별 채용된 사람 중 하나냐? 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과거의 특별 채용은 최소한 상위 1급, 때로는 중위 등급이었다. 올해 각성자를 들여보내다니 믿을 수가 없군.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무기 아카데미 3학년인 탄밍 양이다. 수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수직밍, 1학년입니다. 오늘 막 보고했습니다. 탄의 눈이 커졌다. 막 도착해서 벌써 멘토를 찾을 생각을 하다니. 후배, 행동이 빠르군. 대부분의 신입생은 신입생 토너먼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 토너먼트는 여기 전통입니다. 보통 오리엔테이션 후 3, 4일 후에 열립니다. 모든 멘토가 보러 오고 충분히 잘하면 아카데미에서 널 차지하려고 싸울 거야. 때로는 스승이 즉석에서 제자를 삼기도 하지. 그래도 속으로는 특별 채용으로 학장에게 바로 들어가려는 건 복권 당첨과 같다고 생각했지. 아마 실망하게 될 거야. 수혜가 살짝 고개 숙였어. 탄 선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디그논을 찾으러 온 건가요? 탄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두드렸어. 네. 몇 달 동안 왔지만 매번 거절당했어요. 포기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거대한 문이 삐걱 열렸어. 집사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어.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양 선생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탄밍양은 그 모습에 얼어붙었고 정신이 멍해졌어. 이상하네. 다른 때는 집사가 돌처럼 차가웠는데 지금은 온통 미소고 양 본인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늘이 내 기회일까? 잠시 후 집사는 그들을 웅장한 거실로 안내했어. 수직밍은 시선을 들어 압도적인 기운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어. 무슨 힘이지? 저분은 7위 고위 권력자이자 번개창으로 알려진 무기 아카데미 학장 양젠텐이 분명해. 양진텐이 마침내 침착하면서도 번개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 자네가 수직밍인가? 맞나? 장 감독이 이미 나에게 브리핑했네. 나와 함께 가지. 훈련장으로 데려다 주겠네.